시간으로는 2021년이 하루 남은 날, 한국은 마지막 날 아침이겠죠. 이슈 이스타 시작합니다. 이런 오늘, 미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솔밭처럼 갈라서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취임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조 바이든의 정당성을 인정치 못한다는 국민들의 숫자가 절반이나 됩니다. 에머스트 매사추세츠 대학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71%는 바이든이 정당하게 선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46%는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히 정당하지 않다고 했고 25%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바이든이 확실한 지난 대선의 합법적 승자일 것이었다고 밝힌 공화당 지지자는 21%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땡땡 사태와 관련해 응답자의 58%가 폭동이라고 했지만 공화당 지지층 80%는 항의로 규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민심은 당연히 그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일부 극렬 민주당원이나 그쪽 사람들 빼고서는 대부분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치 않고 하루빨리 누군가가 바이든을 대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파원들이나 통신원은 전하지 않는 미국의 진짜 여론, 지난 1년 동안 이슈 이스타를 진행하면서 참 많이 전해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 나라가 대통령 선거 한 번 삐끗하면서 이 정도로 그 구군이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 하고 새삼 또 놀랬고요. 영화나 TV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 상상도 못했던 최상부층의 별나라 같은 이야기, 띠띠의 음모 등등이 진짜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올 한 해가 그들이 지배한 미국의 추악한 민낯을 깨닫게 된 한 해였다면 다가올 내년도는 그들의 몰락을 증거하고 지켜보는 시대의 증인이 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게 마지막 멘트는 아니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뻘짓은 연말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멕시코 대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해달라는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멕시코 대기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대통령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지만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취임하자마자 책상 위에 잔뜩 쌓아놓고 웃으면서 행정명령에 열심히 사인했던 모습들. 하지만 보수의 성지 텍사스 그렉 에버 주지사께서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 연방법원은 지난 8월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판결했고요. 지난 12월 13일 항소법원의 결정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꽝꽝꽝 해버렸습니다. 근데 부득부득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서 쫓겨난 불법 이민자가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큽니다. 하면서 또 대법원에 판결을 맡긴 건데요. 이 무슨 세금 낭비입니까? 한번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친중 정치인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불참으로 정점을 맞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플로리다에서 날 좋으면 눈으로도 보인다는 공산국가 쿠바가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전격 발표해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60년대 소련에 붙어서 핵 위기를 불렀던 쿠바가 이제는 중국에 붙어서 미국 뒤통수를 때리는 건데 또 하나 바이든의 외교 참사로 불어날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 알아보면요. 최근 쿠바 주재 중국 대사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리뻥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리카르도 카브리사스 부총리가 지난 26일 1대1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1대1로 이행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쿠바 현지 언론들은 양국이 이번 협약에 따라 통신, 교육, 보건 및 생명공학, 과학기술, 관광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쿠바가 점차 중국 속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참 그렇게 되기 전에 쿠바 여행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대1로는 지난 2013년 중국이 제안한 육상, 해상무역 네트워크 구상입니다.
육상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해상은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프리카, 중동까지 아우르는데요. 중국은 이를 위해 항만시설, 철도, 교량, 도로, 전력망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관과 기술을 1대1로 참여국에 제공해왔습니다. 말이 제공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차관 빌려주고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그 나라의 자원이며 땅덩이들 뭉탱이로 뜯어내 사실상 속국처럼 만드는 게 중국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짱깨타운, 아니 중국타운이 들어서고 중국인들이 현지인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풍토로 바뀌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반중 정서는 강화되는데요. 이런 20세기 초 제국주의보다 더 교활한 제국주의 정책 펼치는 중국인들 언젠가 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앤드 캐리 칼리지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1대1로를 공식화한 2013년 이전부터 시작한 해외 지원 사업 총 13,427건을 분석해 은폐된 참여국의 부채가 3,8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고요. 1대1로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중저소득 국가들은 주권 일부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스리랑카는 한반토타 항만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11억 2천만 달러를 갚을 수 없어 2017년 부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이 항구 사용권을 99년간 중국 국영기업 자오상체에게 넘겼는데요. 한반토타 항구 통제권을 수중에 넣음으로써 중국은 인도양에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칼 대신 경제력을 내세운 침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죠. 언론은 쿠바 역시 이러한 목표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6일 자국의 한 연구원을 인용해 중국과 쿠바는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강해 1대1로 협약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며 쿠바는 광물과 석유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의 주요 니켈 광석 공급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 연구기관인 미국 안보 프로젝트는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쿠바의 에너지 의존도를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경기가 좋다면서 집 몇 채씩 사 모으셨던 분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 흔히들 볼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스트리트 몰락에 시작이 됐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전 최고 경영자 제임스 지미 케인이 뇌졸중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87으로 천수 누리다 가신 전 회장 지미 케인은 금융계에서 가장 화려한 인사이자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15년간 베어스턴스를 이끌어온 월가 최장수 CEO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기폭제가 된 베어스턴스의 헐값 매각으로 그는 부실 경영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아마도 띠띠 중 띠띠비였을 겁니다. 그는 특이한 이력으로도 유명한데 1934년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퍼듀대를 다니다 군대에 다녀와서 카드게임의 일종인 브리지에 중독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는 본격적으로 브리지 게임을 하려고 1966년 뉴욕시로 이주했고 이 게임을 하다 아내도 얻고 도박과 다름없는 주식, 브로커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1969년 베어스턴스에 입사해 주로 브로커리지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고 1993년부터 CEO로서 베어스턴스를 이끌었는데요. 인생 가장 큰 베팅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회사가 전사적으로 매달리게 됐다가 대규모 손실을 봐 회사를 망쳐놨고 결국 세계 경제를 공황 사태로 몰게 됩니다. 케인은 이로 인해 2008년 1월 CEO직에서 사임했고 베어스턴스는 그해 3월 JP모건의 헐값에 매각됐습니다. 특히 그는 회사가 최대 위기에 빠져 있었음에도 골프와 브리지 게임을 즐기며 업무의 소홀히에 참 난놈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인간들 여기저기 분명히 박혀있을 겁니다. 통 큰 척 하면서 결국 사회에 암적인 짓 하다가 망해버리는 작자들 빨리 정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